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세종의 집값이 현재 기름 부을듯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확정된 덕분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세종,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종의 이현민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민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 다정대림 부동산 이연민입니다. 며칠 전인 12월 2일에 세종시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오늘은 이것과 함께 12월 첫째 주 세종시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확보에 관한 소식이고, 두 번째는 세종시가 2020년 올해 매매가도 많이 올랐지만 전세가도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50%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이 기사가 보여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세 번째는 6-4 생활권의 블록형 단독주택인 라포르테 세종이 12월 11일에 청약하는 거로 모집 공고가 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세종시 자율주행버스 실제 도로서 싱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충북일보 12월 3일자 뉴스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듯, 요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2021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세종시 관련 주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처는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청이에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이 2019년도에 10억 원, 2020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총 20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일자에 통과된 내용에는 2021년 예산이 정부안 10억 원, 국회 증액 117억 원 둘이 합쳐서 최종 127억 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에 따라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모두 비용을 합치면 147억 원이 되는 건데,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가 시작되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네요.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정부 세종 1청사와 인접한 세종 호수공원 북쪽 인근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로 사실상 정해졌고요. 부지 면적은 61만 6천 제곱미터, 그 다음에 의사당 건립 비용은 총 1조 4,263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이제 설계비가 많이 확보됐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사항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올해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50% 돌파. 충북일보 12월 3일자 뉴스고요. 지금 이 자료는 한국감정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시세 동향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인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월 다섯째 주 가격 동향을 보시면 세종시가 전국 1등이에요. 이게 지난주고 이게 이번 주인데 1.48%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한 주간의 내용인데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인 1.48%였다. 이에 따라 올 들어 11개월간에, 아직 12월이 다 안 지났어요. 11개월간의 누적 상승률은 50.77%, 작년 같은 기간에는 마이너스 3.95%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세종시 매매가 상승률도 전국 최고인 41%를 기록했다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뉴스로 제가 세종시 6-4 생활권의 블록형 단독주택 라포르테 세종이 청약 모집 공고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라포르테 세종 위치를 간략하게 보시면 세종시 해밀동에 얼마 전에 마스터힐스 1, 2단지가 입주를 했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이만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총 127세대고 테라스형과 블럭형 단독주택이 여기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모여 있어서 약간 전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집 공고를 통해서 청약 자격하고 날짜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볼게요. 다른 주요 내용은 직접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보시면 청약 신청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법인 청약 시에는 법인 대표자 명의로 인증된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며, 직원 등 대표자가 아닌 경우 당첨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계약이 불가하며 당첨은 취소됩니다. 단 당첨자 명의로 계약은 가능하다네요. 거주 지역이나 입주자 저축 청약통장 가입 여부, 그리고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이 청약 신청은 1인당 한 건씩만 가능하대요. 만약에 1인이 2건 이상 중복 청약 시 당첨된 거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청약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며 청약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인증된 경우에만 인정되고요.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을 하지 않고,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 주체에서 선착순 수의 계약으로 공급을 한답니다. 뱅킹으로 청약 신청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일 이체 한도 등을 확인하라는 내용이고요. 청약 일정을 보시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신청하는 곳은 여기 라포르테 세종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예요. 당첨자 발표는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10시 이후고, 이것도 역시 라포르테 세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세요. 청약 신청금 환불이나 이런 내용은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평동에 이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지어진 거는 아니고 T2 타입하고 단독주택형이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서 보고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종시 자율주행버스 실제 도로서 싱싱, 전자신문 12월 2일자 뉴스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 생활에 도입되면은 자차가 없이도 정말 편하게 요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세종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우리가 BRT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노선에서 앞뒤 차량 간 간격과 도로 여건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하고, 이 버스 정류장 정차면에 맞춰서 정밀 정차가 가능한 레벨 3 수준 자율주행 대형 버스를 실증하는데, 이달 시연에서는 일반 차량과 혼재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연습했고, 정류장 정밀 정차, 버스와 인프라 간 통신, 그리고 승하차 예약 알림 등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정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 버스에서 승객의 집 앞까지 운행하는 중소형 버스로 환승하는 자율협력 주행 기반 복합 환승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승하차를 예약하면 자율주행 버스가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해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게 실제로 저희 생활에 도입된다고 하면, 저희가 BRT 노선에서 집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좀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편하게, 이것도 어차피 응답형으로 한다고 하니까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저희가 이 세종시 안에서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첫째 주 세종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핫한 뉴스는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통과, 요 내용인 것 같고요. 요게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세종시 집값이 또 살짝 들썩였어요. 어쨌든 지금은 거래 가격이 낮은 것부터 조금씩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요 국회의사당 건립이 완성이 되면 이 세종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세종의 주요 소식 잘 확인하셨나요? 세종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주간 동안 세종 돌아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